자, 교재는 103페이지입니다. 괄호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 판매 수익과의 관계. 요거는 자, 시험에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용해야 됩니다. 써먹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탄력성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총 수익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 장만 넘겨보니까 표도 나오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그래프가 두 개 나오잖아요. 이렇게 따라가면 여러분 이해가 어려워요. 얘를 가장 쉽게 정리하고 문제도 쉽게 풀자. 그래서 지금부터 교재 104페이지, 105페이지는 무시해버리고요. 제 설명만 따라오시면 돼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요. 괄호 4번이 있죠.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입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는 그래프가 두 개 나오는데 가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로 보시지 마시고 사실은 이렇게 부채가 세로로 봐야 됩니다. 가로 보지 말고요. 세로로 나란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가격과 수량, 여러분이 아시는 수요곡선, 우가형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다음 두 번째 그래프는요. 가격이 아니고 TR 하고 수량입니다. 이때 TR이 뭐냐? 바로 TR, 토탈 레비뉴, 총수입입니다. 토탈 레비뉴.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그래프는요. 한 가운데 점이 탄력성이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위에 있는 점은 왼쪽이죠. 위에 있는 점은 1보다 크다, 탄력적입니다. 아래쪽의 점은 탄력성이 1보다 작다, 비탄력적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총 수입은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그림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왜 한 가운데 점이 탄력성이 1이 됩니까? 가볍게 이해하자면요. 자, 먼저 좌변과 우변이 있어요. 좌변을 A라고 부르고 우변을 B라고 부르자. 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잖아요. 이때 탄력성 값은 A분의 B라고 보시면 돼요. 길이가. 그러니까 자, 한 가운데 서니까 A변 길이나 B변 길이가 똑같잖아. 똑같으면 이제 1이 되는. 그래서 1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B, 두 번째 점. 얘는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좌변이 A가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이 기내 B가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변은 짧은데 B변은 되게 길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겠지? 동률이 1보다 크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세 번째. 얘는요, 이렇게 내려뜨리면 좌변, 우변. 그러면 A는 길이가 엄청 길잖아요. 우변은 짧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1보다 작아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점의 위치에 따라서 탄력성 크기는 달라집니다. 이때 탄력성과
총수입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위에 이렇게 탄력성, 아래쪽이 총수입입니다. 이 관계를 한눈에 보자 이 말입니다. 한눈에 보자. 그러면 자, 먼저 총수입이 제로죠. 제로인데 총수입이 점점 커지고 있죠. 커지면서 요 점이 총수입이 가장 극대. 맞잖아요. 총수입이 극대가 되는 점이 탄력성이 얼마일 때? 1일 때. 얼마나 쉬워요. 따라서 탄력성이 1일 때 총수입은 극대, 가장 많아집니다. 극대가 된다. 그러면 요 점은요, 한 점이지. 한 점이면 뭐지? 불변. 극대 불변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따라서 탄력성이 1일 때, 단위 탄력적일 때 총수입은 한 점이야. 언제나 극대 불변. 우리 시험은요, 얘가 출제가 돼요. 단위 탄력적일 때 1일 때 총수입은 불변. 변하지 않습니다. 극대가 돼요. 계속해서 얘는 1보다 크잖아요. 자, 불러주세요. 1보다 크니까 탄력입니까? 비탄력입니까? 탄력죠. 자, 탄력적이면 지난 시간 뭐 했죠? 탄력적이면 사치품이다, 필수품이다? 사치품. 그러면 사치품을 취급하는 동네가 백화점입니까? 동네 슈퍼입니까? 백화점이죠. 그럼 백화점은요, 매 계절마다 가격을 30% 올리든가요? 세일하든가요? 늘 세일하죠. 늘 세일합니다. 자, 세일하는 게 한 번 더 반복. 가격 올리는 거다, 내리는 거다? 내리죠. 다른 말로 고가 전략이다, 저가 전략이다? 예? 가격 내린다 뭐? 저가 전략입니다. 자, 백화점에서 30% 세일합니다. 세일 첫날 반응이 크다, 작다? 주차가 안 돼요. 지역입니다. 반응이 폭발합니다. 무슨 말이죠? 매출액은 극대화됩니다.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얘가 극대화됩니다. 끝. 결론. 탄력적이면 자, 이때는 가격을 내려야지, 세일해야지. 내려야지 매출액은 극대화되고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한 번 더. 탄력적이면요, 가격을 올리는 게 좋아요? 내리는 게 좋아요? 내리는 게. 그래서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얘를요, 그래프로 연결하죠, 그래프로. 자, 그러면, 자, 얘가 백화점인데요, 백화점. 가격이 얼마? 100만 원 잡을게요, 100만 원. 100만 원. 백화점 갔더니 숙녀복 코트가 세상에 100만 원이에요. 얼마나 비쌉니까? 예. 어떡하죠? 기다려야죠. 세일할 때까지. 예. 얼마 세일하죠? 30%. 세일하면 얼마에 살 수 있다? 70만 원이죠. 예. 70만 원. 이렇게. 백화점 세일하니까요. 이 가격 하락이 결국 탄력성과 총수입은 어떻게 움직일까를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가요, 이렇게 변하겠네. 이렇게 대칭이 돼요. 화살표 따라오셨죠? 다음에 총수입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또 움직이더라. 화살표를 전부 다 대칭을 시켜줬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 화살표 그림을 또 한두 번에 못 따라오시더라고. 그림 따라오셨죠? 반응이 없어. 그래서 혹시라도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 싶어서 제가 노심초사해가지고 예를 준비해왔거든요. 자, 따라오세요. 백화점에서 가격 세일했다. 오케이? 얘가 요렇게. 오케이? 다음에 얘가 요렇게. 되셨죠? 예. 저는 할 때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예. 따르셨죠? 결론. 백화점은 가격을 세일하는 만큼 백화점의 총수입, 매출액은 이렇게 상승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백화점은 매출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격을 내린다, 세일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프로. 거꾸로 백화점에서 가격을 올린다고 해볼까? 올린다고. 그럼 아무도 안 가겠지. 비싼데. 더 비싸잖아요. 백화점 가격 올려요. 올리면 얘가 이렇게 돼. 그럼 얘가 총수입은 이렇게 되거든요. 뚝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백화점은 가격 올리면 안 돼요. 왜? 탄력적 있고 사치분파니까. 예를 들면 가격을 내릴 때 기업은 최대한 매출이 극대화되어 버립니다. 끝나세요. 다음에 비탈릭스입니다. 비탈릭스이면 불러주세요. 대체제가 많다, 적다? 예, 적다. 대체제가 아주 적은 동네가 뭐라고 했다? 대학교입니다. 대학교는 대체가 안 돼요. 만약 대학교 등록금이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다면 대학교는요, 계속 등록금 매년마다 올릴 겁니다. 규제 안 하면요. 대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등록금을 인상하더라. 이런 다른 말로 고가 전략입니까? 저가 전략입니까? 고가 전략이죠. 그러니까 대학교는요, 등록금 올리는 만큼 대학교의 총 매출액은, 총 수입은 증가하거든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묻죠. 비탄력적이면 가격을 올리더라, 고가. 등록금 올리듯이 올린다. 올리니까 그 기업의 매출액은, 총 수입은 극대화됩니다. 증가합니다. 이것을 다시 그림으로 확인. 얘가 뭐지?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러니까 요 대학교가요. 등록금을 자 이렇게 400만 원 받다가 400만 원 받다가 등록금 올리자. 얼마로? 500만 원. 등록금 인상합니다. 이렇게. 등록금을 인상합니다. 올리니까 이 등록금 인상이 탄력성과 총수입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대로 시켜주면 돼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고요. 다시 총수입도 또 대칭하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겠네.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 대학교가 등록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지. 그럼 또 얘는 이렇게 떨어지죠. 결론. 대학교는요, 총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등록금을 올린다. 올린다. 예. 항상 비탈력적이면 가격을 올려야 돼, 내려야 돼. 올려야 됩니다. 만약
대학교가 등록금 내리면 어떻게 될까? 비탈력이 있을 때. 등록금을 내린다면요. 얘가 이렇게 되겠네. 총 50원 뚝 떨어진다. 대학교 문 닫아야 됩니다. 결론. 따라서 탄력성에 따라서 가격을 올린다, 내린다. 전력이 같아진다, 달라진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탄력적이면 백화점이야. 사치품. 가격을 내려야지 매출은 극대화되고요. 비탄력이면 대체가 안 돼. 그러니까 대학교는 등록금 올려야지 매출은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탄력적이면 가격을 내려야 되고요. 비탄력적이면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주문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시험 지문은 바로 결과만 묻기 때문에 중간에 예는 전부 다 없는 거예요. 다 생략하고. 이럴 때 올린다, 내린다만 결과만 물으니까요. 바로바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가수 B 아시죠? B. 그 전지현 씨하고 결혼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B하고 전지현하고 맞아요? 틀렸어요. 누굽니까? 제가 잘못 알았나? 어쨌건 가수 B가 옛날에요. 얼마나 노래 잘 불렀습니까? 귀가 막히잖아요. 춤도 잘 추고 몸이 좋고 영화도 출연하고요. 그때 가수 B가요. 노래만 부르떡 하면 연말에 가요 대상이야. 큰 상 받아. 기나시죠 그때. 연말만 되면 노래 한 곡 불렀는데 가수 B가 늘 상을 타요. 줄여볼까요? 가수 B가 상 타네. 가수 B가 상 타네. 줄이면 비상 타네. 비상 타네. 암기껏. 그 내문 내게 돼 있죠. 가수 B가 상 타네. 이럴 때 총수를 증가합니다. 그래서 비상탄에 자 비탄력적이면 가격을 올려내려 올리지 상승 가격을 올려 상승 탄력적이면 가격을 올려 내려 그래서 비상탄에 바로 푸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필요 없어. 우리 시험 문장은 무조건 예로 풀면 돼. 비상탄에 비탈이면 상승 올려 탄에 탄력이면 내려 이럴 때 총수를 증가합니다. 자, 우리 시험 연습합니다.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상승시키면 총수는 증가한다. 맞는 말이잖아. 틀린 말은요.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상승하면 총수는 감소한다. 틀렸지. 구분되시겠죠? 다시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인하시키면 총수는 증가한다. 틀렸지. 다음에 자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가격을 내리면 인하하면 총수는 증가한다. 맞는 말입니다. 탄력적일 때 가격을 내리면 총수는 감소한다. X 틀린 말이지. 하나만 다 바꿨으면 그래요. 다시 탄력적일 때 가격을 인상하면 총수는 증가해 감소해요? 감소한다. 비상탄해로 모든 문제를 빨리빨리 푸시면 돼요. 지금 설명은 다 드렸는데요. 한번 이해하셨으니까 7월, 8월, 9월, 10월 되면 설명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비상탄해갖고 문제 푸는 거예요.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문제 확인. 지문 보세요. 11번. 11번은요, 20회, 27회 여러 빈출 지문입니다. 11번.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크다. 1보다 크면 탄력입니까? 비탄력입니까? 1보다 크면 뭐죠? 탄력이죠. 하면 이거지.
타내. 타내. 내릴 때 총수입은 증가하잖아요. 따라서 1보다 크면, 탄력책이면 임대료가 타내. 내려야 되는데 임대료가 상승하면요. 총수입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한다. 이거 보이죠? 바로바로 풀어야 됩니다. 비상타내. 그래서 항상 탄력성과 총수입은 요것밖에 없어요. 비상타내. 비상. 비탈이면 상승, 올려. 타내. 탄력이면 내려. 이럴 때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자, 우리 학원이요. 네거리. 여기에 주안역이 있습니다. 주안역에서 딱 건너니까 여기에 제 학원이 있습니다. 3층에. 그러면, 자, 만약 이 주안역 네거리에 공인 중에서 학원이 옛날에 많았거든요. 지금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과정에서 주안역 네거리에 학원 천지야, 그냥. 여기도 중개사 학원, 여기도 학원, 온통 중개사 학원입니다. 넘칩니다, 넘쳐. 이렇게 많대요. 10개 가까이 되겠네. 탄력입니까? 비탄력입니까? 탄력적이죠. 대체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원장입니다. 원장이라면, 자, 원장이라면 PT기잖아요, 경쟁이. 이럴 때는 학원비 올려야 되겠다, 내려야 되겠다? 왜 내려야지? 딴 학원보다 내려야지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책이면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요, 학원비를 내려야지 우리 학원의 매출은 극대화된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인천에 오로지 우리 학원 하나만 있습니다. 주안역 주변, 인천까지 포함해서 저기죠, 부평, 부천, 뭐 경기도 주변 지역 전부 다 학원이 없어. 아예 하나밖에 없어. 뭐죠? 거의 독점입니다. 원장님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왜? 대체제가 없으니까. 예. 이럴 때는요,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비탄력입니다. 여러분이 원장이라면 학원비 올리겠다, 내리겠다? 대놓고 올립니다. 아시겠어요? 대놓고. 예. 비탄력이면 학원비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 매출은 극대화되거든요. 예. 그래서 비상탄에는요, 우리 시험을 떠나서 인생 전략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학원에 합격을 했다, 사업을 합니다. 예. 또는 직장을 다니든지 내가 하는 직장이 사업이 탄력인지 비탄력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탄력이면 내려야 돼요. 내 몸값은 떨어지는 거예요. 비탄력이면 내 몸값 올라갑니다. 저는 앞으로 인생 2막을요, 비탄력이 되기 위해서 죽어라 책을 읽거든요. 왜? 1년에 250 읽어버리면 누구도 날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탁월한 능력이 누가 날 따라오겠습니까? 이 사회버리면. 예. 책을 읽는 이유는 뭐 때문에? 예. 누구도 못 따르는 대치가 안 되는 비탄력,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인생을 사시려면 탄력으로 살아야 돼? 비탄력으로 살아야 돼? 비탄력으로. 그래서 몸값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어요? 예. 항상 인생이 필요한 거예요. 비상탄해.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 이 내용들이 우리 교재는 104페이지, 105페이지야. 그래서 일단 보지 마세요. 안 보고 다 풀리니까. 예. 자, 탄력성 마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균형가격 넘어갑니다. 균형가격은요, 조금 앞페이지예요. 앞페이지 보시면 93페이지요. 자, 93페이지 보니까 메모 3번 균형가격, 균형량의 변화 해서 이 파트도 무조건 출제가 돼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가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바로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목차 5번이 있죠.
균형가격입니다. 자, 균형가격 목차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균형가격 결정입니다. 두 번째가요, 균형가격 이동이 나옵니다. 자, 우리 시험은요, 균형가격 결정하고 균형가격 이동입니다. 그러면 균형가격 결정은요, 예외값이에요. 얘는 무조건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균형가격 이동, 얘는요, 그래프를 자꾸 그려봐요, 그래프. 얘는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요것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무조건 출제되는데 두 가지. 계산 문제로 묶거나 그래프를 그리거나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균형가격 결정은 교지를 보시면 한 장 넘겨서 94페이지. 고래 2번, 균형가격 형성. 박스 그림 있죠? 이 그림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쉬운 거잖아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똑같은 그림이 강의 노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강의 노트. 강의 노트 그래프 그려져 있죠? 예. 옮겨서 봅니다. 옮겨서. 이렇게. 자, 수요 곡선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여기서 균형가격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균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양자가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가격 양이 결정이 된다. 우리 시험은요, 계산 문제가 계산 문제. 계산 문제를 내려면요, 항상 수요와 공급 앞에 대문자 Q가 들어가. Q가 함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수요 함수, 식을 주고요. 공급 함수, 식을 두 개 줍니다. 식을 주면서 계산 문제 풀어봐라 말입니다. 풀어봐라. 그럼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화살표가 나요. 화살표.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을 분명히 알고 들어가자. 첫 번째가 뭐냐? 만약 함수 식을 두 개 주면서 계산 문제는요, 균형가격 구하시오. 균형. 나와있죠? 균형가격 또는 균형량이다. 이렇게 균형을 묻더라. 이럴 때 메모. 만약 계산 문제가요, 두 개의 식을 주면서 균형가격 또는 균형량을 구하시오. 균형을 묻게 되면 무조건 일치.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일치. 그런데 균형을 묻지 않고요, 정부가 규제를 해, 규제. 가격 규제 또는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 공부하잖아요. 규제하면서 시장 흐름, 시장 상황을 묻습니다. 시장의 상황을 묻더라. 이런 계산 문제 나온다면 무조건 대입하죠. 반복합니다. 계산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균형을 구하셔. 균형 물으면요, 일치시키고, 규제하게 되면 대입시킨다. 네. 간단한 틀입니다. 반복합니다. 자, 균형 물으면 뭐? 일치. 규제하면 대입. 균형 물으면 균형 일치하고, 규제하면 대입. 따라오셨죠? 바로 문제 풀자. 문제 봅니다. 자, 문제는요, 오늘 프린터 14번. 14번 보세요. 자, 14번 문제 보시면 계산 문제가 동그라미 1번, 2번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문제가 끝에 보니까 언제 나왔다? 16회 기초문제. 1번부터 봅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1번, 2번. 1번은 뭐지? 균형 묻고, 2번은 규칙 묻고. 1번부터 봅니다. 임대아파트 수요함수가 QD 꼴 1400 2P다. 옮겨서 봅니다. 수요함수 이꼴 1400 2P가 되고요. 다음에 1번입니까? 공급함수는 QS 이꼴 200 플러스 4P다. 공급함수는 200 플러스 4P다. 이 경우에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균형 묻잖아, 균형. 자, 문제 흐름 파악하셨죠? 문제는요, 균형 물으니까 일치한다, 대입한다? 일치. 그러면 수요 함수하고요, 공급함수, 얘를요, 일치만 시켜주면 되겠네요. 다 풀었잖아요. 일치합니다. 1400 마이너스 2P 이꼴 200 플러스 4P다. 일치. 정리합니다. 숫자끼리 모아주고 P끼리 모아주면 되거든요. 식 정리하면요. 자, 그래서 숫자가 넘어가요. 넘어갈 때는 이제 부호만 바뀌는 거 아시죠?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돼요. 넘어갔다. 암산 얼마? 1200. 마이너스 2P가 넘어가면 플러스 2P가 되겠네. 합치니까 몇 P? 6P. 그러므로 P는 얘는 곱하기니까 곱하기 넘어가면 나누기잖아요. 얼마가 된다? 200. 개념 가격 200. 다음에 가격이 200이 나왔어요. 원래 식에다가 이제 200을 대입해 주면 돼. P가 200이잖아. 여기다가 200. 여기다가 200을 넣어주면 돼. 그럼 양도 균형 같아집니다. 1400 빼기 400이죠. 얼마? 1000. 200 더하기 800이죠. 얼마? 1000. 따라서 양은 1000이 된다. 자, 그러면요. 자, 얘를요. 다시 그림으로 확인하자. 수요 함수가 얼마? 요거잖아. 수요 함수가 이꼴 1400 마이너스 2P라는 식이 주어졌고, 공급이 200 플러스 4P인데, 문제는 균형을 물었다. 얘가 균형이잖아. 그러니까 뭐지? 일치하면 되겠네, 일치. 이렇게 식을 일치시켜 주니까, 일치하니까 가격이 얼마 나왔죠? 200. 양이 얼마 나왔다? 1000. 균형 물으면 일치한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다음에 두 번째, 규제하면 대입시킨다. 문제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이때. 1번 같은 상황에서, 자, 2번 연결입니다. 이 경우에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150만 원으로 규제했다. 150만 원 규제 밑줄. 예. 2번 질문. 자, 요 경우에서, 여기서 정부가 임대료를요, 150만 원으로 임대료를 규제했대요. 규제했다. 이 규제 하에서 시장의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 상황과 그 수량, 물무자고 시장 상황 묻습니다. 규제했다. 그러면요, 규제하면 일치시킨다, 대입시킨다? 규제하면 네? 대입. 규제하면 대입시킨다. 이거는 쉬워요. 규제하면 대입시킨다. 얼마로 규제했죠?
150. 그러니까 무조건 원래 시계에다가 150만 그대로 대입시켜주면 돼. 150 대입. 그러니까 원래 시계에다가 여기 임대료를 얼마로 규제했다? 150으로 규제했잖아. 그러니까 150만 대입시켜주면 돼. 얼마로 규제했다? 150만 대입시켜주면 돼. 끝. 그저지, 그죠. 무조건 뭐, 규제하는 만큼 뭐, 그대로 150 대입, 150 대입. 끝. 그러면 암산 1400 빼기 얼마예요? 300이죠. 암산 얼마? 1100. 대입하니까 200 더하기 얼마지? 600. 합해서 얼마? 800이지, 800. 그러면 수요량은 1100개고 공급량은 800개잖아.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더 많다. 몇 개 더 많아요? 300개 더 많지. 정답 땡땡땡 300 초과 수요. 그러니까 대입하니까 답이 따닥 떨어져 버리지. 수요가 1100개, 공급이 800개 나왔습니다. 수요가 몇 개 더 많다? 300개 더 많다. 300 초과 수요. 그러니까 규제하면요. 규제한다면 얘는요. 문제가 정말 쉬운 거예요. 대입만 시켜주면 되니까. 다시 예를 그래프로 접목. 여러분들이 지난달 공부하면서 정책에서 자 얘가 시장원리인데 시장원리 200만 원이잖아요. 시장원리인데 정부의 임대료 규제는요. 시장일보다 높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한다. 예, 낮게 설정하지. 낮게 설정하니까 얼마? 150만 원. 낮게 설정. 150만 원 규제했잖아. 예. 이렇게 규제하니까 이때 수요량하고 공급량은 뭔가 갭이 생기네. 이걸 대입을 시켜주니까 수요가 자 이때 공급이 몇 개 나왔다? 800개. 대입하니까 공급이 800개 나오고 아니 수요다 그죠? 얘가 수요니까 수요가 몇 개 나왔다? 1100개. 수요가 1100개 나오고 공급식을 대입하니까 공급이 얼마 나왔다? 800. 공급이 800이 나왔습니다. 대입하니까. 그러니까 요 갭만큼 바로 초과수요. 초과수요가 몇 개 더 많지? 300개 더 많지. 초과수요 300입니다. 그러니까 규제하면 무조건 원래 식에다가 규준대로만 대입만 시켜주면 돼요. 답이 나옵니다. 자, 이상으로 균형 묻게 되면 항상 패턴은 두 가지다. 균형물이면 일치하고 규제하면 대입하고. 연습하시면요. 빨리빨리 풀 수가 있어요. 요것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교육의 결정 끝났고 이어서 강의 노트 세 번째 페이지입니까?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많이 나와요. 바로 이번 균형 가격 이동입니다. 균형 가격 이동. 뭐죠? 그래프 그리자.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 그리는 거는 좀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해도 다음 시간 2시까지니까 쉬었다가 그래프 마치겠습니다. 예.